자, 오늘은 제 24강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인데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최대, 최소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짧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나온 단원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한 문제들이 여러 단원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철저하게 이 단원에서 정복을 하고 넘어가야 그때 가서 고생을 하지 않아요. 자, 우선 최대다, 최소다 하는 거는 그냥 말뜻 그대로입니다. 어떤 함수의 모든 함수값 중에서, 즉 뭐 y값 혹은 fx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 가장 작은 것을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차 함수를 했죠, 예전에 1차 함수. 그리고 뭐 정비례, 반비례 함수 이런 것도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도 잠깐 나오는데, 자, 정비례나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비례나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직선이죠. 원점을 지나냐 아니면 원점을 지나지 않느냐, 뭐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이런 직선입니다. 따라서 위로도 한도 끝도 없이 가고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값이, 즉 y값이 어느 게 제일 크다, 어느 게 제일 작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최대, 최소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 최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값, 최소값이 없다. 누가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값도 없고 제일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반비례 함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도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값이 제일 크다, 작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최대, 최소 문제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값 이상으로 더 작아지지 않고 어느 값 이상으로 더 커지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로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A가 양수일 때, 2차 항의 계수가 양수일 때는 위로는 한도 끝도 없이 가는데 아래로는 꼭지점 아래로는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이 바로 최소값이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즉 위로 볼록할 때는 역시 꼭지점의 y좌표, 요 Q값, 이거보다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최소값은 없죠, 이때는 최대값이 없고, 그죠? 최소값만 있는 거고 이건 최대값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 보면 이게 최소, 최대가 어느 것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언제 최소, 최대가 되는지를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되게 중요합니다. 최대, 최소 찾는 데는 그래프가 중요하다. 이거 좀 얘기해 놓을게요. 이건 그래프가 중요하다. 최대, 최소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참수 이거 일반형의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그랬으니까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이 참수의 경우에는 얘를 표준형으로 고친다.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고, 좀 익숙해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도 이렇게 바꿔놓기만 해도 이 Q값이, 그죠? 꼭지점의 y좌표, 이 Q값이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가 양수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A가 음수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프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최소냐 최대냐는 결정이 되지만 어쨌든 그 값은 Q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소값 최대값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동시에 두 개 다 존재하진 않는다. 최소값만 존재하든가 최대값만 존재하든가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이건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고, 밑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죠? 4개가 있는데 두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자, 2번하고 4번만 내가 해볼 테니까 1번, 3번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는 걸로, 그리고 답은 꼭 맞춰보세요.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저 표준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1,0, 그죠? 마이너스 1,0이 그 꼭지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괜히 길게 그랬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꼭지점이 바로 이제 마이너스 1,0이고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최소값을 보통 미니멈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번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도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3, 4분면에 2, 4분면이군요. 2, 4분면 2, 4분면에 존재하죠. 마이너스 2,3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2,3이니까 2, 4분면에 꼭 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차항의 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뭐 y절편이 어디를 지나는지 사실 넣어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좀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데 뭐 대충 그렸습니다. 여기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되시죠? 자, 확인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이거의 최소값이 4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해라.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려면 이걸 일단 일반형으로 되는 걸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했죠. 그래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y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데 최소값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최소값이 바로 얘잖아요. 그죠? 사실 뭐 얘는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죠? 얘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 얘가 0이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이다. 근데 그 최소값이 바로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 넘기고 넘겨보면 m이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예. 자, 이런 문제도 뭐 놓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죠. 자, 개념 2번이에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진 이차함수의 식 구하기. 자, 최대 최소값이 얼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최대 최소값을 주고 식을 구하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자, x가 p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q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건 뭡니까? 꼭지점 좌표가 p, q라고 알려주는 거랑 똑같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 혹은 최소값이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이제 꼭지점이 y좌표고 x가 p다 하고 이게 이제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x가 p에서 함수값 y가 q다. 그게 이제 최대 최소다. 이제 그런 얘기죠. 최대 최소값은 y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x제곱의 계수가 a인 이차함수의 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랑 거꾸로 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게 최대냐 최소냐 하는 것은 a의 이제 부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어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표준형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예를 보겠습니다. x가 1에서 최소값 3인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고 x제곱의 계수가 2인 이차함수의 식은 이렇게 된다. 이때 말하자면 문제에서 1,3이 꼭지점이다 라고 알려준 거랑 같으니까 우리는 표준형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전개를 해보면 일반 형식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차함수의 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일반형으로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시죠?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3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차함수식을 일반형 꼴로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표준형으로 구하더라도 전개를 해서 답을 써야 되겠죠. 1번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 5이고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y는 자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되고 이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로 볼록하면서 최대값 갖는 거 맞고 최대값이 5가 됩니다. 물론 x가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그 최대값이 나오죠.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전개를 좀 해야 돼요.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쓰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전개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 x가 3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5다. 이 최소값이라고 한가 보니까 이건 이차항의 계수가 양수다. x제곱의 계수가 3분의 1이다. 그렇죠? 이걸 여기서 음수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3분의 1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5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역시 전개만 해주면 되겠죠.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거 곱셈 공식으로 풀어주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자,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앞에 내용만 잘 공부했으면 그거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시고요. 이제 핵심 유형 익히기 네 문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이차함수 얘는 x =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이때 a, b의 합을 구해라. 얘를 어떻게 해요?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뭐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굳이 공식 이용한다고 해서 더 편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가 필요하죠? 이거 절반 5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25가 한번 더해지고 빼줘야 된다. 그걸 3개 묶어서 완전 제곱식 되고, 이제 뭐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25는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25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25 빼기 15 해서 뭐가 되냐? 요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x가 5일 때 최대값 10을 갖는다. 왜 최대죠? 최소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a, b를 구했고 a 플러스 b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5 플러스 10 해서 15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유지해 보시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형 2번.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주어질 때 미지수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2차 함수 y가 이거 일반형으로 주어졌죠. 이게 최대값이 6일 때 양수 a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요거 일단 표준형으로 한번 변형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묶었어. x제곱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뭡니까? 2kx가 되겠죠?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4kx가 되려면 그죠? 여기까지만 묶는다. 그 다음에 상수항 그대로 둔다. 요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k제곱이 한번 더해지고 빼져야 됩니다. 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k의 완전 제곱. 요 3개 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는 밖으로 나와서 플러스 2k제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은 x가 마이너스 k일 때 최대 혹은 최소값을 갖는데 최대입니까? 최소입니까?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최대죠. 최대. 그죠? 최대값 2k제곱 플러스 4를 갖는다. 그것이 바로 6이다. 그죠? 그래서 2k제곱이 2다. k제곱은 1이다. k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양수 k라 그랬으니까 k는 1만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게 정답. 자, 어렵지 않고요. 역시 유지해 보시고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유형 3번. 이차함수 y는 이것이 x = 3일 때 최소값 4를 갖는다고 한다. 이때 상수 mn에 대해서 합을 구해라. 지금 x가 3일 때 최소값 4를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굳이 이거를 힘들게 표준형으로 고칠 필요 없이 이 정보를 가지고 표준형식을 먼저 만듭니다. 게다가 2차 항의수가 3분의 1이란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어떤 형태든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x가 3에서 최소값 4 갖는 거 맞죠? 그럼 얘가 곧 이거란 얘기니까 얘를 억지로 이걸로 만들 거 아니라 그냥 얘를 전개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서 얘랑 계수 비교를 합니다.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요. 플러스 4일 테니까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m이 마이너스 2고 n이 7이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고 n이 7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m 플러스 n은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해서 답은 6이 되겠죠. 자,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일반형으로 된 거를 표준형으로 변형을 해서 그게 이제 얘가 된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 변형보다는 전개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요령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옆에 유제해 보시고 나서 4번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 최소값의 최대값 혹은 최대값의 최소값 구하기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최소나 최대값 자체가 하나의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식으로 나올 때는 그 식의 최소 최대값을 한번 더 구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2차 함수 이거의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일단 요까지만요. 요거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근데 미정계수가 있습니다. 4kx. 그럼 뒤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의 절반, 즉 2k의 제곱이 한 번 더해지고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뒤에 있던 k 플러스 k는 그냥 적어줍니다. 그럼 요 세 개 묶어서 x 플러스 2k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식은 x가 마이너스 2k일 때 최소값 요걸 갖습니다. 즉 그 최소값을, 왜냐면 이제 이차계수가 1이기 때문에 최대가 아니고 최소죠. 최소값 얘를 갖는데 얘가 스몰 m이야. 근데 스몰 m이 어떤 숫자가 아니라 k에 따라서 다시 또 달라지는 형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은 여기가 이제 가로가 x, 세로가 y축 해가지고 x에서 y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를 생각했다면, 이 경우에 이제 뭐가 되냐면 k에서 m으로 대응하는 그런 새로운 2차 함수를 하나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k의 2차항 1차항, 이 k가 맞으면 이제 여기서 x 구실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4로 묶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됩니다. 상수항이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내가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긴 하다마는 표준형보다는 인수분해형이 더 편해요. 일단 해봅시다. 요거의 절반 얼마죠? 요거의 절반은 8분의 1이죠. 그죠? 8분의 1. 그래서 8분의 1의 제곱을 한번 더해주고 빼주고, 요걸 요 괄호 안에다 해준다고. 그러면 얘는 뭐야? k 마이너스 8분의 1의 완전 제곱되고 3개 묶어서, 그 다음에 얘는 여기까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4분의 1인데 마이너스 4 곱해지는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4분의 1 하면 이렇게 해서 이거 플러스 되고, 4 1은 4, 4 6에 14, 16분의 1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플러스 16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k가 8분의 1일 때 최대값이, 그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최대값이 16분의 1이다. 그래서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문제니까 답은 16분의 1이 됩니다. 됩니까? 자, 요거 사실은 아까 여기서 내가 표준형으로 바꿨는데, 표준형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봐요. 그 마이너스 4k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k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건 이제 x절편 두 개를 알려준 거죠. 하나는 0하고, 그죠? 하나는 4분의 1하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런 포물선. 그럼 얘는 4분의 1과 0 사이에 있는 딱 중간 8분의 1에서 최대값 갖는다는 게 분명하니까 여기다 8분의 1을 직접 대입을 합니다. 8분의 1 직접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얘는 8분의 1에서 4분의 1 뺀다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래서 플러스 16분의 1이 요 값이 된다. 요게 바로 이제 m의 최대값이죠. 16분의 1. 자, 이렇게 구해도 어차피 같은 답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요 과정이 더 편해요. 얘보다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요 문제는 시험에 뭐 100%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해야 돼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대로 나오고. 자, 옆에 있는 유제 꼭 풀어보시고 나서 다음 단원, 마지막 단원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